자, 여기 동그라미 쳐나와요. 말소, 동그라미. 10번은 말소네.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공동신청이냐. 근데 지가 하겠대. 지가 하겠대. 이해관계니 하겠대. 그럼 내버려도 단독신청이네. 자, 그러면 10번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심해야 돼요. 11번이 사람 진짜 골치 아프게요. 그러면 그 11번 밑에다가 요 세 개를 한번 써봐요. 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11번 밑에다 다시 11번. 자, 또다시라고 써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를 구해보자. 자, 요거 세 가지가 거의 계속적으로 뭐의 지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요 11번하고 11, 요 다시하고 또 다시하고 비교를 세 개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 자, 수용에 의한, 어한이 빠졌네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자, 11번의 돌망, 11-2-는 재결 시도에 따른 수용 등기 말소. 요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지금 지문에 잘 등장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 11-하고 요 11번 2-하고 비교를 해봐요. 요거는 봐봐요. 자,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요건 수용으로 물어본 거야. 수용은 무슨 승인하거든? 진정성, 단독 신청이.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잘라요.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그럼 요걸 물어본 거야. 그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를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국가는 왜? 국가는 깨끗한 걸 받고 싶어?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 그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A가 있기 때문에 그래. 원칙 직권 말소야. 그러면 요거는 재결 실효에 있다는 수용 등기와 말소. 말소는 요 수용을 물어본 게 아니야. 자, 재결 실효에 있다는 수용 등기를 말소한대. 그럼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 한 장 해버려요. 나중에 요 11-1, 요거 2-, 세 개를 다 비교를 해놔야 돼. 지금 뭐 막상 지문에 등장하면 잘 안 보여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2번도 만만치 않아. 12번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뜻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의 규약으로 물어본 거야. 요 취지를 물어본 게 아니야. 자, 규약은 누가 정해? 동주민이 정해. 그럼 동대표가 있어, 없어?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요, 단독 신청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규약 나왔다, 단독 신청, 규단.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자주 나오고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요 13번도 조심해야 돼. 13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13번. 자, 그러면 13번은 요렇게. 자, 보죠. 자, 13번이죠. 13 다시. 자, 신탁 등기. 자, 13 또 다시. 자, 쉽지 않아. 이 세 개가. 근데 이해만 하면 금방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탁 등기는 저번에 한번 봤죠. A가 혼사를 한 번 쏘고, 그 다음에 두 번 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자, 소유권 신탁 등기가 되죠. 이 사람이 이탁자의 수탁자의 이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신탁 등기는 써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자,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이네. 그렇죠? 그러면 신탁경규, 그러면, 자, 그럼 봐봐요. 화살이 누구한테 다 날아갔어요? 얘한테. 그래서 대내적, 대적 소유권자가 이미 얘야. 얘. 그러면 신탁경규, 신탁경기 말소.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대내적, 대적 관계야.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즘은, 자, 신탁경기. 여기만 보면 안 돼. 요 앞에를 봐야 돼. 이미 신택재산에 속해서 안 속해서? 속해서. 그럼 대내적,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B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려, 이게. 자, 그래서 신탁조세는 이미 대내적,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얘가 되거든. 한 번 이해하면 끝나버려. 자, 신탁경기는 이렇게 나오면 원칙으로 공동이야. 그러면 신탁경기 대내적,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이거거든.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내적,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얘거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미 신탁재산에 속했어, 안 속했어요? 속했죠.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수용등기 세 가지, 요게 막 엄청나게 드러나거든. 애워도 까먹고, 애워도 까먹고, 애워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자꾸. 자, 그래서 13번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한 등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23조 판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 이행 판결 행강 편차라.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이야. 자, 판결은 피고에 대해서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 즉 이행 판결, 다시 행강 편차 놓고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근데 다만 공인물 분할 판결, 행강 편차 놓고 별표 3개에다 켜놓고 형성 판결 중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여기 단독 행강 편차 놓고 공인물 분할 판결은 청사한 자, 패소한 자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까 여기 원고인지 피고인지 묻지 않고 그걸 정리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3번, 요 3번을 동그라미 3번을 찾아서 자, 확정 판결 10년의 시효에 걸려. 10년이야. 그럼 10년 지나면 다시 재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10년이 지났더라도 자, 봐봐요. 여기서 제가 악플을 당했거든. 자, 여기 봐봐요. 등기관은 짭새야 아니야? 짭새가 아니잖아요. 짭새가 누군데? 경찰관이잖아, 경찰관. 그래서 맨날 듣는 짭새가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뭐예요? 옛날에 악플 만 여개를 뭐예요? XX라고 올렸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은 그러면 등기관은 짭새가 아니거든. 그럼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죠.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럼 1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요 3번이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우리 등기법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쭉 나와 있는데, 서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게. 서류 한번. 자, 요 디귿을 한번 찾아봐요. 디귿. 자, 채권자 대의소송 찾았어요. 요거는 옆에다 써요. 기판력이라고 써. 기판력. 이해하면 건방이야.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근데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권자 제3차 3노조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의 신청으로서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니얼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중에 채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채무자가 알았어 몰랐어? 여기 알았어요 안 몰랐어? 알았죠. 그럼 채무자한테도 기판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서류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어디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 뭐죠? 자, 서류와 관련돼서 여기 없으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요거 하나 우리 찾아서 한번 보자고. 자, 요거 한번 찾아보죠. 자, 3번 동그라미 3번 위에. 자,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 조 판결이죠? 187조죠. 방망이 몇 번 드려요? 3번. 그럼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 돼. 그러면 이행 판결은 186조죠. 그럼 등기원인 인권 뭘까 될까요? 법률행위 성립 일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행 판결은 186조 사유죠.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판결이거든.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판사가 방망이 땅땅땅 세 번 두드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판결?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확정일이라는 거. 선고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우리 서류와 관련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줄만 딱 닦아놔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분야 줄 꺼놓고.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변경 줄 쳐놓고.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변경은 아까 했던 거 다시 이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칠갑을 피천도로 개명한 것.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자 5번으로 거쳐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주잖아요. 아까 무슨 판결만 받아서 재건 판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가등기 말소. 그러면 지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가등기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등기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오죠. 6번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 7번은 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멸실 등기. 자, 그러면 8번은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말소는 원래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럼 공동신청이야. 근데 앞에 뭐가 생겼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보전 등기 말소.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지. 자,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줄 쳐놓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단독, 단독. 그죠? 그래서 아까 세 개 딱 해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신탁 등기가 나오네. 그래서 신탁 등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자, 그러면 가로 11번과 관련돼서 이게 사례가 안 나와야 될 텐데 11번 별표 3개 놓고 이 11번은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자, 오늘 확실히 설명을 듣고 밑에다 써놔봐요. 이해를 하면 금방 나와. 자, 가정은 어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거든.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애가 집안채가 있어. 자, B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했어. 가처분 등기. 자, 쭉 갑니다. 근데 A가 그러면 2월 1일 이후에 7월 26일 날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려서 C, A, B, C로 하는 C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자, 그러면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가처분.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럼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C라는 사람은 미련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정이 돼. 봐봐, 기도해야죠. 기도하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요? 비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비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근데 뭐 B라는 사람이 뭐야 10월 27일 날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등기 처리 문제가 나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적어놓고 등기를 처리해 봅시다. 이제 자, 이해가 됐으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2월 1일이죠. 요 기점은 2월 1일 전이에요, 후예요? 전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자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27일까지. 오는 뭐예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승소 판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니까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렇죠? 여기.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요거 하나 말장난 치는가 조심 하나 그거 있고. 자, 2월 1일 가처분은 아직 살아남아 있었나? 있죠? 요 당의 가처분은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다. 지가 말소야.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전, 그 다음에 당해,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영역을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흥강편을 들어봐요. 자, 성성에 따른 등기를 실행한 경우 가처분에 여기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 저촉되는. 여기 저촉되는 단어 안 나왔어요? 예. 네. 그렇죠?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단독 신청이야.
언제나 단독 말소 신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1번 찾았죠?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저쪽들 그러면 그러면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가처분위의 저쪽들은 모든 등기는 언제나 단독 말소다. 이러면 틀려요. 요거 저쪽들은 다른 말로 본쳐요. 권리를 침해하는. 저쪽이라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여기 밑에다 써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7번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요. 그러면 2월 1일 날 당해 가처분은 요거. 성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후 당해 가처분. 요거 암기 코드 잡아. 자, 당해 가처분.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야간에 근무 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당직. 그래서 당직. 암기 코드 워낙 자주 주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잡아요. 이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가처분 등기 후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가능하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가처분 등기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 어때? X.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2월 1일 기점으로 전에 이루어진 거, 날짜만 딱 비교해보면 돼. 전에 이루어진 건 살아남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권리를 침해. 언제나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야. 권리를 침해하는. 또 저촉되는 경우. 요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다? 지금 말소. 그러면 당직.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그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 또 나왔네. 자,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요거 한번 암기 코드 아까 했으니까 규단 잡아요. 규단. 계약상 공용부분 나왔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규단. 이렇게. 자, 그러면 제3건 뭐가 나왔어요? 제3자의 한 신청 121조. 자, 이건 바로 밑에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세팅을 하나 해놔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세팅을 하나 해봐. 자, 그 옆에 하나 써놔요. 제3자와 관련돼서 하나 세팅을 해놔야 돼. 원칙, 당사자 신청. 자, A적으로 제3자의 한 신청이 있네. 자, 시험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요? 제3자의 한 신청에서 우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제3자의 한 신청. 요거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다 봐봐야 돼. 자, 상속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자, 일단 요거부터 우리가 딱 틀을 잡아줘. 이것만 외워도. 그러면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채권자 대의신청. 그거 찾아서 승리할 거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외우라고. 팝상. 자,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의 한 신청.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이다.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봐봐요. 대리인은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진짜 뭐 이렇게 쭉 문제 풀어보면 유치한 문제들이야.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외워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인 등기와 채권자 대의 신청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읽어봐요. 상속인에 한 신청. 행간편 다 가노라. 자,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를 먼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A가 B에 있어야겠다.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이번에는 A, B 관계에서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야. 근데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러줘서 그럼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A 다시죠. A 다시는 누굴까요? 아들이잖아. 이 사람 P 봤어, 안 봤어? 봤어요. 피상속인. 이 사람은 상속인.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인이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랑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네. 얘하고 공동 신청해야죠.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줄 수 있어. 빠졌어, 안 빠졌어. 그래서 뭐예요? 상속인 등기.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야.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등기법에 27조에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속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단독, 공동. 이거는 단독. 등기 원인은 상속, 등기 원인은 아버지, 법률행위네.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등기 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제공하여야 돼. 아버지가 승계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우리 명박 씨가 뭐라고 그러네? MB가 야, 법원에 승계했더니 너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법을 개정해. 상속인 등기를 포괄 승계인으로 바꿔. 그럼 상속 등기는 상속 등기로 하고 상속인 등기는 무슨 포괄 승계인 등기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 여기에다 그러면 인자 동그라미 이게 헷갈려. 인공이라고 써.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달라. 그러면 인 나왔다 그러면 공동신청이야. 이게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래서 이거는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상속인은 등기 신청이란 등기원인 이미 존재해 있어서나 그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권리자 의무자 지위를 정지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가름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을 뭐라고 해요? 상속인 등기, 즉 포괄 승계. 근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이해하라고. 등기부사는 누구예요? A죠. 신청인은 누구예요? 일체분이죠. 각하 해야 돼. 근데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포괄 승계. 하나 더 우리가 추가가 됐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원래 등기부상 의무자와 등기신청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해야 돼. 그래서 29조 7호 단서에 포괄 승계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불일치하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항상 몇 개가 나와? 2개 지문이 나오지. 요거는 A죠. A-가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요것도 돌아가게 하자. 그런 거자고.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 등기는 항상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2개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B가 그러면 A 집에다 가등기 해놨어.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얘가 돌아가셔서 A-죠. 그러면 본등기가 얘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포괄 승계인 등기는 뭐에도 준용된다. 가등기에도 똑같이 준용된다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가등기에도 준용 안 준용? 준용. 그렇죠. 가등기에도 그대로 써먹는다. 준용한다. 요 정도.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봐. 그러면 여기 이제 도표가 딱 정리되어 있어. 그래서 요거 찾아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러니까 항상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등기원인. 요거 행강편잖아요. 피상속인은 법률행위야. 여기는 뭐야? 상속. 여기는 공동신청. 여기는 단독신청. 그럼 여기 밑에다 뭐예요?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딱 잡아놓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끝 없어. 자, 그럼 앞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이거 딱 잡아. 자, 대의신청까지 하고 시작해요. 자, 대의신청 절차. 그러면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자, 채권자 대의신청 이거 찾았어요? 예. 자, 채권자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채권자 대의신청 가졌어요? 예. 올해 33회 때 출전해서 더 서서히 자,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자, 채권자 대의신청 그 옆에다 요것만 쓰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기. 자, 채권자 대의신청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봐봐요. 이게 자꾸 까먹어. 채권자 대의신청. 자, 다시 이제 그 있는 글씨 그대로 잘라봐요. 자, 신청은 채권자가 하네. 채권자는 그러면 제3자라는 거네. 제3자. 그죠? 제3자라는 거. 제3자. 자, A, B, C 관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A가 B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뒷조사를 1억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배째라고 그러나, 배째. 하여튼, 돈 빌려주면 절대 안 돼요. 돈 빌려주면 절대 안 돼요. 빌려주면 안 돼. 전화, 날짜 되면 전화를 안 받아. 여자 목소리만 들어요. 부재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절대 돈 꺼주면 안 돼. 근데 뒷조사해 봤더니 뭐예요?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전 등기할 권리가 있다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행사를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 대행사하는 거야. 그럼 읽어. 채권자, 읽어요. 채무자, 제3 채무자가 되네. 요 관계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요 사람은 그러면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이 hun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제3자로 대의 신청하는 거거든.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 채권자. 그럼 써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 신청은 채권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됐죠? 실행은 누가 앞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잖아. 채무자 명의로.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청구권이 아니에요.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등기 신청이니까 등기 명의는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래서 나중에 짝퉁 영수증을 줘. 그게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거든. 그러면 등기 신청인가 명의는 일치할 때만 뭐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권리죠. 등기 필 정보를 주거든.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은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요거 개념은 잡고 가야 돼. 이번 달 것에. 그래서 나중에 또 요약집에서 정리해 주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외우고 가자. 채권자 대의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자신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등기 신청권, 즉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 사람 권리자의 의무자. 권리자. 권리자죠. 이 사람은. 이 사람 관계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요. 이익을 받는 자,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러면 채무자를 뭘로 살짝 얹을까요? 등기 의무자로 장난치거나. 등기, 그러면 항상 요 채무자, 그러면 이익을 받는 자만 가능해. 그러면 이익을 받는 자가 뭔데? 등기 권리자거든. 그러면 권리자를 의무자로 얹으면 꼼짝없이 당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채무자는 그러면 등기 권리자에 대해 의무자에 대해? 의무자 아니죠. 색동용 사람은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돼.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그래서 유리 씨가 저를 위해서 대의 신청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런 영향이 없든지, 뭐 이익을 받든지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법 25조는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대의 신청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여기에다 기억 줄쳐놓으세요.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줄쳐놔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밑에 거는 읽어봐도 되고. 자, 그렇다면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찾았어요? 예, 이것을 찾아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행방 편차나요. 유리한 등기. 채무자가 여기 권리자에 대해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아무런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개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이죠.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지문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제3자의 한 신청,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의 한 신청.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상속인 등기, 대의 신청.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지금은. 내용으로 가서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깨져보면 돼요.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 정도. 그러면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무슨 신청이 있어?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원칙이 공동, A가 단독. 그것만 생각하라고.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요. 일단 그 틀만 외우더라고. 그 틀만. 또 하나 이제 뭐 등기가 되는 놈 뭐라고 그래요? 등기 신청 적격자. 그죠? 적격자. 그래서 적격자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지금 여쭤본 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더라고. 나머지는 자꾸 틀려봐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